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전쟁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전쟁을 일으킨 뒤 미국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네타냐후가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 배경엔 자신에 대한 재판을 막아보겠다는 네타냐후의 의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기, 뇌물, 배임 등의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최대 10년형의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그는 예정된 3일 동안의 법원 증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도 합의를 파기하고 가자 지구를 침공했을 때도 그의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의 배후로 지목됩니다. Who is in charge of our policy in the Middle East? The Israelis drove the decision to take this action. 전쟁 직전 회담에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이란의 상당한 양보로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기습 폭격에 나서며 협상을 전쟁으로 뒤바꿨습니다. 외교관 등 중동 지역 관계자들은 네타냐후를 종전의 잠재적 방해 세력으로 지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중단을 선언한 직후에도 네타냐후는 경계심부터 드러내더니 이스라엘은 곧바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휴전할 준비가 됐지만 네타냐후가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이란 측 고위 관리가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의 재판은 재개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새 내각이 구성돼 그의 정치 생명부터 위기에 처합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이 생존을 위한 최선임을 알고 있고 그 결과 이란과 주변 지역이 재앙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트럼프의 이게 계속 날마다 변화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5일간 유예한다고 했다가 또 이 전쟁 금방 끝난다고 했다가 또 이란에서 나오는 주장이 전혀 이게 그 맥락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오늘 새벽에 4월 6일까지 미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트럼프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트럼프의 진심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일관성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주식시장과 기름값에 석유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유가를 누르고 주식시장. 지금 미국도 한국도 어제 오늘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당장 안 돼도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란은 부인하는데 네. 그다음 때린다고 했다가 안 때린다고 하면서 주식을 좀 또는 오일값을 주식은 올리고 오일값은 낮추고, 내리는 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땜빵질을 하고 있다 지금. 땜빵질. 근데 이게 얼마나 왜냐하면 결국 이게 늑대 소년처럼 신뢰를 계속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게 해도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뭐 지금 월스트리트나 이쪽에 나오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헤그세스한테 좀 야 네가 하자 안 그랬냐? 너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약간 뭐 농담처럼 하긴 했지만 약간 원망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은 제가 처음부터 줄곧 얘기하지만 3, 4일 안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악마의 유혹과 거기에 동조한 몇몇 지금 백악관 내부에 있는 유태인들, 위트코프, 쿠시너, 스티븐 밀러, 그다음에 군부인 이 헤그세스까지 이 전쟁을 트럼프를 꼬셨다. 당신은 3, 4일 만에 미국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중동의 평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가장 위협인 이란을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넘어간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본인 국내 정치용으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자기 인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지금 실제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전쟁도 시작할 때 대부분 잔상이 조금 높은데 이 전쟁처럼 시작부터 반대가 훨씬 압도적인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조사된 내용 MBC 보도를 보면 마가진영에서는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 트럼프의 이제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하지만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주요 인물들은 지금 다 반대하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조 켄트라고 대테러 그러니까요. 국장도 예. 이거는 치명타거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양심에 반한 행위라고 했었죠. 마라라고 해서 졌습니다. 보궐선거에서. 트럼프의 마라라고는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이고 지금 대구에서 민주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거기가 해리스 했을 때 11% 쥐고 있던 곳에서 2.4%에서 역전했는데 예. 당선된 민주당 후보가 예. 너무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자기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건가 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트럼프가 2기 때 당선됐을 때 미국 가서 측근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워싱턴 DC랍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저기가 있잖아요. 말하라고 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예. 이번 전쟁 개전할 때도 거기서 봤어요. 뿐만 아니라 인수인계할 때도 워싱턴에서 안 하고 예. 거기서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는 마라라고를 수도로 만들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네? 워싱턴을 수도로 옮기고 싶어 할 정도로 애착이 있고 예. 플로리다에 강해 있는데 예. 거기서 진 거예요. 충격이겠어요. 충격이죠. 예. 이 전쟁은 자기가 정말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퇴로를 찾아야 되는데. 퇴로를 찾아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신정 정권 얘기도 안 하잖아요. 민주화 얘기도 안 하잖아요. 네. 뭐냐 하면 그냥 호르무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오로지 오로지 호르무즈예요. 예. 호르무즈 그리고 큰 선물 받았다 했잖아요.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그게 열척 지금 오늘 어제 밝혔잖아요. 예. 열척이 유조선이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핵협상을 막 하다가 핵협상이 진전이 있다 하다가 갑자기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정권 레짐 체인지를 또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목표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트럼프는 중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보 전략서도 그렇고 네. 이건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에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오바마 때는 사이도 나빴고 지금 뭐냐면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발견되고 미국이 트럼프는 특히 파재기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네. 오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오일 다 파. 파재기요. 그러니까 딕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취임사에서도 그러니까 막 파재기 여기서 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동 상황 안 할래. 예. 대신에 예. 중동에 지금 사우디 정도는 이스라엘하고 서로 화해시켰는데 이란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1기 때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합쳐서 이란을 견제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중동은 걱정 안 하고 넌 나와도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빨려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예. 이거는 네타냐후의 승리예요. 떠나려는 미국을 동원해서 예. 이란을 괴멸시키고 예. 이스라엘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패권을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주겠다. 근데 네타냐후가 지금 예산안 확보를 못하면 여기도 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네타냐후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음모가.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연정은 네. 매우 취약한 연정입니다. 네. 전쟁 때문에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3월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3월에 보통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네. 통과시키지 못하면 90일 안에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원래 총선은 언제였냐? 10월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는 지게 생겼고 예. 조기 총선하게 생겼다. 그래서 생겼는 거죠. 예.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 조기 총선하면 자기는 날아가거든요. 지금 자기 법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네, 부패 재판이. 재판이요. 그런데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2월 28일 전쟁을 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해서 인기를 끌어올려서 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못하고 예. 60 그러니까 6월 전에 예. 조기 총선에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는 예. 전쟁을 이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네타냐후의 어떤 그 예, 계획이었다, 구상이었다는 계획이었고 거죠. 예. 그 계획이었고 트럼프를 끌어들였을 때는 이제 네. 그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까 말한 지금 당신이 마두로 하나 이렇게 제끼니까 지금 평안해졌지 않냐. 네. 우리는 그냥 폭사해서 거의 지도부 다를 죽일 수 있다. 말만 내려라. 예. 폭사시키겠다. 예. 그게 넘어간 겁니다. 홀딱.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네타냐후가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80% 정도 지지를 하는데 이 가운데도 네타냐후는 40%가 안 넘어요.
전쟁은 지지하는데 네타냐후 지지는 40%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6월 네. 안에 조기 청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 네타냐후가 지금 쓰려고 또 머리를 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다음 선택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못 믿는 거고 지금 협상을 하려도 협상을 또 이스라엘이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예. 관건은 또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나올래도 호르무즈가 계속 닫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다 파괴됐다. 네. 나올게. 예. 그리고 그만할게. 다른 건 괜찮은데 호르무즈가 안 열리면 나왔다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거짓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또 주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란에서 호르무즈에 이제 앞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억을. 그것도요. 저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란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 원. 네. 예. 미국의 그 합참 의장도 경고했던 게 그 봉쇄되면 예.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래서 안 그다음에 된다는 이란이 거죠. 예. 자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예. 막으니까 다 난리네. 되네. 다 난리네. 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뭐 지옥을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으니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 네. 미국이 나가면 호르무즈는 풀려. 우린 막은 적이 없어. 그거잖아요. 미국과 관련된 국가에는 다 통과시켜. 예, 이 말은 예. 나가. 예. 그럼 풀릴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는 풀어. 그럼 나갈게. 아, 외통수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한 터라 양자가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가고 또 못 풀어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그럼 이걸 누군가 중재를 해서 풀도록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네. 좋은 거는 네. 트럼프는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에 네. 이번에는 이란을 믿고 나와야 되고 이란은 그 이후에서 후속 조치로 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15포인트, 6포인트 뭐 이란이 나오는 거는요. 다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거 협상하다가 전쟁 안 끝나요. 네. 우리 한국 전쟁 기억나시잖아요. 휴전 협상하다가 전쟁 더 심해졌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호르무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하고 뭐 파키스탄이든 어디든 가서 네.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오만에서 했던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만에서 거의 다 됐는데 미국이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오만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미국이 이란에 15개 항목을 제안을 하고 또 이란이 다시 또 5개 조건을 걸고 뭐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 협상의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아까 부동산 중개사 중개인처럼 뭐 이런 존재가 오만으로 충족될까요? 아니면 그밖에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필요할까요? 미국하고 이제 오만은 이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만은 더 이상 이제 중재를 어느 쪽에서도 원하지 않죠.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란이 원하는 거는 쿠시너나 위트커프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벤스로 오라는 거예요. 네. 왜 벤스로 오냐면 예. 벤스가 아까 마가의 거의 정신적 지주인데 예. 벤스는 이 전쟁을 반대하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속 안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관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와야 네, 그래야 풀린다.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벤스가 가야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럼 트럼프가 벤스를 보내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트럼프 끝내고 싶으니까 지금은 막 헬스에서 욕하고 막 그렇죠. 내부에서 예. 니들 때문에 내가 끌려다- 옆에 빠졌다. 되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다른 일 하고 싶은데 이 전쟁 끝내고 싶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벤스가 나서서 하면 뭐 조만간 정리가 되겠습니까? 3월 안에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아까 변수가 있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또 때 계속 네타냐후. 때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지금 칼리바프라는 네. 그 의회 대변인인데 예. 거기도 나오면 때릴지 몰라서 함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다 때려놓으니까 누가 실권을 가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지. 이란은 중앙 집권이고 군부 정권이고 신정 정권인데 전쟁을 할 때는 결사항전이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면 모듈식으로 해놨어요. 그 있잖아요. 왜 침대 스프링 침대 이쪽은 뛰어도 이쪽은 안 흔들리는 것처럼 네. 뭐냐면 이쪽이 죽어도 예. 모듈식으로 그 지방 정부가 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수록 왜냐하면 미국은 항복을 받아내지만 이란이 하는 건 뭐냐면 흠집만 내면 되거든요. 네. 이 전쟁이 사람 죽고 오일
값 올라가고 예.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예.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니네 남의 나라 다 때려놓고 그냥 나가는 건 안 되고 값을 치르고 나가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미국은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까요? 배상금이라는 이름은 안 해줄 수 있지만 예. 제재를 풀어주고 제재. 그다음에 압류한 거. 제재 풀어주면 뭐가 하냐면 이란이 압류 우리도 갖고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지금 카타르에 가 있습니다. 예. 아직 이란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5억 불 그거 줬잖아요. 네, 카타르에 예, 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풀어줬습니다. 우리만 이제 벗었고요. 예. 근데 이거 풀어주면 이란한테는 상당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배상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예. 이 압류 자산을 풀어주고 예. 하면 예. 그러면 가능하죠. 이거는 어느 정도 타협이 오히려 가능할. 그럼 벤스가 출격해서 이런 정도의 협상은 그 억셉트할 가능성이 네.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핵도 달려 있고 예. 미사일도 있고 보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복잡하고 예, 어마어마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거는 이제 미국은 이번 한번 당했으니까 네. 이거 같이 관리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이란도 세게 나오려고 이제 300만 불씩 받겠다는 거고요. 예. 이제 이런 구체적인 협상들이 남아 있는데 예. 지금 거기 너무 많이 묶여 있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26척 중에 유조선이 9척인데 예. 그 사람 지금 한 달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좀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이죠. 들어가서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셈인 건데. 다 나와야 그래가지고-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근데 어제 이란 대사가 한국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이제 적대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미국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순응하지 말라라는 네, 메시지를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동시에 겁니다. 정부가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풀었다. 우리가 심지어 이제 이란은 뭐라 했냐면 유엔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교전적인 미국 외에는 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네, 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믿어요? 누군가가 그걸 가봐야 되잖아요. 누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근데 보다 확실한 보장이 있기 전에 움직이기 쉽지 않죠. 예. 이럴 때 좀 해결사로 나서야 되는 사실 유엔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유엔이 못하고 완전히 있죠. 예, 아무런 역할을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게 파키스탄과 이제 투르키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떠오른다는 게 그렇죠.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튀르키예도 그래 또 튀르키예도 또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싫어하니까. 예. 이 국제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번이 끝나면 미국의 침체는 가속화될 것이고요. 미국의 미국- 침체가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미국 맘대로 지금 되는 게 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없고요. 예. 결국 다극화다. 다극화다. 그리고 다극화고요. 예. 옛날에는 제3세계가 이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모여는 비동맹 운동이 별로 힘을 못 받는데 이제는 자원 부국이고요. 예. 거기에 중국, 러시아, 소위 말하는 브릭스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들이 지금 통화도 이번에 보면 예. 위안화를 사용하는 거 보낸다 하는 그러니까 게 위안화로 결제하는 단순히 거는 그게 문제가 모르겠어요. 아니라 금융 통제권도 달러 통제권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달러 패권도 이제 끝나는 거다. 예, 예. 그래서 뭐 끝나지는 않겠지만 예. 엄청 약화되는 약화될 거다.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다극화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와중에 중국은 계속 평화만 얘기하고 있고 전쟁을 빨리 중단하라. 그밖에 다른 메시지는 또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예. 중국이 이런 국가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와 친했잖아요. 네. 중국이 한계점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그들에게 목숨을 안보를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 부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미국 부대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의 한계도 있지만 또 중국의 장점은 뭐냐면 중국이 오히려 국제 질서를 지키는 네. 그리고 이후에 복구되는 질서는 전부 다 중국한테 갈 거 아니에요. 중동.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이란은 예. 그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들이 대거 이란에 들어와서 뭐 생필품이든 건설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떠나면 예. 뭐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예.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장악하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 떠나게 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예. 다극 체제로 국제 사회가 굴러가게 될 거다.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변화시켜야죠. 과거에 미국한테만 의지하는 것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고. 미국 중심의 세계는 그렇죠. 우리가 동맹이라는 게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짐에 대한 반기라 그러고요. 하나는 연루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힘이 약할 때는 미국이 네. 우리를 버릴까봐 예. 전전 건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전쟁에 우리가 필요 없는데 끌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걱정이었죠. 그러니까요. 미국은 반대였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전쟁에 자기들이
끌려드는 걸 두려워했는데 네. 이제는 미국이 이런 유럽 트럼프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 반대로 미국은 지금 버려지고 있거든요. 아무도 지금 그렇죠. 국제사회 왕따 왕따가 비슷해요. 되고 예. 있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위전쟁에 들어가지 않겠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전체가 다 나서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예. 떠올라야 돼. 물론 미국에 대한 것도 잘해야 되지만 예. 하나는 마크 카니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견국들의 연대. 예, 중견국 연대.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우리도 브릭스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는 G7 국가도 아니고 초청만 받잖아요. 예. 이 브릭스가 옛날 같지 않고 심상치 않다. 자원부국들, 네. 이자 브라질, 예. 남아공,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스 참여를 아니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예. UAE로 해서 남아공 갔었죠. 예. 그리고 브라질까지 갔었죠. 예.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다국가에 아. 대비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AI로 이렇게 커넥션, 그러니까 예, 연결시키는 이를테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 중심 또는 뭐 이제 윤석열 때 뭐 한미일 동맹 뭐 이런 얘기까지 황당하게 했었던 건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다변화된 예. 그 사회에서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다. 뭐 트럼프 얘기 전에 어제 제가 경험했던 거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밤 10시쯤에 재밌어야 돼요. 네, 밤 10시쯤에 재미없으면 안 돼. 집에 가는데 네. 주유소마다 줄이. 그리고 내 저부터는- 차에 기름을 봤더니 기름이 거의 없어요. 어머. 내일이면 210원이 오른대. 그럼 당연히 줄을 서야지. 줄을 섰죠. 1시간을 줄을 서서 그랬구나. 210 그거 아끼려고. 예. 저는 총 얼마가 아니, 저는 아껴지는 사실 거야? 고현진 평론가 말을 이해하는 게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데 10시쯤 됐어요. 네. 우리 동네에 한 군데는 1,805원이고 한 군데는 1,796원이었어요. 제가 1,805원짜리 지우소를 지나가지고 1,796원짜리 가서 넣어야 되겠다. 그러고 갔거든요. 이렇게 긴 트럭이 거기가 4차 편도 4차선 도는데 4차선을 다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야. 우리는 앞에 사고 났나 그랬어요. 어머. 막 가로로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리 빵빵거려도 봤더니 그 차가 줄 서서 기름 넣으려고 하는 차 뒷꽁무니에 맨 섰는데 이 차가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 그 차들이 이렇게 쭉 어머. 있어가지고. 주유소 차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뚫고 어머. 돌아가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10원 더 비싼 1,805원짜리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대단하다. 황당한 거 오늘 기름값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황당무계하게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얼마에. 오피넷을 보면서 싼 데 찾아가가지고 보통 제가 넣는 주유소가 아니라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쵸. 싼 데가 있더라고요. 기름을 더 먹는 거 아니야? 그 가서 1시간을 줄 서가지고 넣었어. 그리고 아침에 지나면서 보는데 그대로 온 거야. 부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껴야 잘 산다. 있는 사람들이. 와 네. 진짜 자, 환장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주마다 가격을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오늘 0시부터 오른 가격에 2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휘발유든 경유든 210원씩 오른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느냐? 이 기름값이 왜 올랐느냐? 결국 중동 상황 때문이겠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라디오 방송하기 직전에 또 속보가 나왔어요. 그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공격한다 그랬던 그것을 다음 달 6일 저녁 8시까지 10일간 추가 연장한다. 나 진짜 장난해. 진짜 그 말이 그냥 육성으로 나오잖아요. 진짜. 그리고 뭐 이란과의 협상이 있는 것을 여러 정황상 확인할 수는 있는데 뭐 직접 대면 협상은 아닌 것 같고요.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서로가 바라는 게 다르죠. 접점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각각의 명분은 찾고 싶고 전쟁은 끝내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더 이어가야 되는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또 48시간 안에 남아있는 거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타임에 진짜 화나는 건 뭔지 알아요? 1분기 정유사 이익이 5천억 원대에 이를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말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꾸 장난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 식구들은 돈을 엄청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하고 있다는 발표 15분 전에 원유 선물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데 이때 급증했을 때 누군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각종 발언들을 바꾸는 시간 타이밍을 보면
미국 기준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주식장이 열리기 직전 혹은 주식장이 닫히고 난 직후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전에 윤석열이 대왕고래 발표를 장중에 했어요. 오전 10시에 했거든요. 그때 그 뭐 석유공사나 이쪽 사람들이 중간에 차익을 엄청 봤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정보로 누군가는 순식간에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건 반역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우리 돈으로 한 8,700억 정도 이익을 봤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 선물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반대로 베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쟁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 베팅을 해갖고 이렇게 돈을 번 건데 이거를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보가 전쟁이죠. 전쟁 정보를 알 수 있으면 뭐 가장 비싼 정보죠. 근데 지금 그 정보가 제일 빠른 데가 어딥니까?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몰라요. 미국 백악관도 모르고. 근데 누군가는 그 정보를 알고 15분 만에 8,700억을 벌었다. 이러면 뭐 폴 크루크만의 말이 아니더라도 반역이죠. 오늘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던 게 트럼프의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누군가는 그걸 웃돈 주고 살려고 하고. 근데 재밌는 건 트럼프는 그 전화번호가 자기 전화번호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가 오면 받는답니다. 기자들의 전화도 받는데요. 받는데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기자하고 통화한 거랑 5분 있다가 뭐 다른 매체랑 통화한 거랑 내용이 달라. 지금 기자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전화는 없겠는가. 이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고급 정보를 가진다는 건 가장 측근이거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사람, 의사결정권자에 아니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저는요. 미래 좋은 사람 아니고 몰라 이거. 그게 정보를 아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트럼프가 그냥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이 머릿속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업할 때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렇죠. 돈에 진심인 사람이고 지금 이 전쟁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여기에서 뭐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게 만약 돈이라면 이건 전 인류의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전쟁을 사사로이 악용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한 거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검찰이 한국 검찰 본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 영장 쳐가지고 특검. 통신 압수수색 해가지고 누구랑 통화했고 그 통화 내역이 어떻게 됐고 그게 주가에 어떤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개인의 어떤 뭐 무엇 이런 것을 떠나서 전 지구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미국 있는 시민들도 일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봉기를 일으켜서 이 트럼프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인구도 많은데. 저거 분명히 헬마 라이브에서 했던 말 같은데. 전 늘 전쟁 초기부터 이거 어떻게 하면 돌려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해서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녹음을 해서 틀어요. 부르지 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만 없이 이 프로를 어떻게 합니까? 기만했으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다 같이 외쳐주세요. 가래 요정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나도 이렇게 부럽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나서는 거 말고는 지금 이 사태를 사실 그렇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트럼프를 아무리 욕해봐야 뭐 그게 가닿지 않는 거고.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미국 시민들이 전쟁을 60%나 반대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래 미국에도 제정신인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트럼프식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건 미국 시민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시민이 끝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선거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 선거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선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중간 선거를 두고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민들의 어떤 의지와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죠.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어제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부문에서의 뭐 자동차 부재 실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실제 진행되는 것이 있고 지금 나프타 수출 금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분량들까지도 지금 일단은 막은 상태에서 국내 내수로 먼저 돌려라라는 부분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도 특히 전기에너지 관련해서 절약에 대한 당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 어떤 진짜 액션 플랜이 나와가지고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고 우리도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먹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뭐 여론조사들이 목요일에 MBS 있었고 또 지금 갤럽 조사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대응, 또 민생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